여러분 안녕. 여러분 지금 틱톡이 전 세계를 거의 씹어먹으면서 숏폼 컨텐츠로 매우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좀 더 우세하고 또 사람들이 틱톡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틱톡이라는 어플을 약간 하위 문화처럼 생각하거나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틱톡 계정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진짜 일 때문에 하지만 틱톡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드는 컨텐츠를 제가 진짜 실제로 즐긴단 말이죠, 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전에 제가 영상을 짧게 한 번 올렸었죠.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로 틱톡이 유일하게 좀 무시당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식의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짜 이거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이자 이전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던 유저로서 인스타에서 틱톡으로 소셜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My Private IG Story vs My Public IG Story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영상 앞부분에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조금 망가지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막 술 취해서 막 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 이상한 개그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좀 그 사람과 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친해져야만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같은 거 있죠. 좀 이상하고 귀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뒷부분에 바로 연달아서 엄청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반전이 있는 영상들은 바이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의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컨텐츠라서 그런지 지금 이 트렌드가 틱톡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주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런데 이 컨텐츠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올린다면 인스타그램이 더 재미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이거다. 딱 이 지점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달라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댓글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우리가 포스팅을 하기 위해 사진첩에서 막 엄선하는 그런 사진들은 보편적으로 좀 특별하거나 내가 되게 예쁘게 나오거나 좀 흠잡을 데 없이 예쁘고 완벽한 순간들이거나 좀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거인 거예요. 자기 계정에 이제 전체 피드 같은 것을 좀 어떤 무드나 색감이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통일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릴스는 틱톡이 잘 되고 나서 틱톡 포맷을 따라한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릴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인스타그램의 기존 그 포스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신의 계정의 피드에 그렇게 무드를 맞추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기업에서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 때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기업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약간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정의 피드를
디자인하고 좀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느낌이나 무드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고 좀 좋아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세팅하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반인들도 그걸 하는 구조를 좀 띄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약간 사진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진이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더 먼저 인식을 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드를 보면서 약간, 이 사람 되게 뭐 미감이 좋네? 이 사람 되게 감각적이다. 막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의 그 세팅된 피드를 보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계정 주인을 실제로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환상을 더 씌우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어떤 연예인 소속사가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환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때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이 연예인의 분위기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쓰는 방법이랑 되게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기업이 있다? 근데 이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아져야 이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 이 인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몸값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더 많은 일거리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사는 필연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회사에 소속된 이 인물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높이도록 마케팅을 해야 되죠. 이미지와 분위기 같은 것을. 왜냐? 기업은 이 자신들과 계약한 이 인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 돈을 벌고 싶어 해. 그 돈을 버는 것이 이 기업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 이 인물에 대해서. 연예인 소속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브랜드라고 정의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죠. 뭐 명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뭐 디자이너 브랜드, 식품 브랜드, 가전제품 브랜드, 문구 브랜드. 현 시대에는 인플루언서나 모델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피드를 어떤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업의 이러한 수익, 돈을 위한 마케팅 수단을 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여기에서. 근데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이미지를 추구하게 돼서 얻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이 일반인도 목적이 돈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미지를 추구함으로써 얻는 게 실제로 수익이 생겨.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기업과 같은 주체로서 이 소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근데 목적이 돈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미지를 추구해요.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반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일반인들이 이미지를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외부 평가와 인정을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 확립의 지표로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결핍과 비교 문화, 나와 타인에 대한 비교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되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소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객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질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스크린 타임은 인스타그램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내 정신은 망가져가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죠. 당시에는. 내가 객체로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정신병도 얻고, 타인 혐오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도 심해졌어. 열등감과 자기 혐오도 심해졌어. 내 정신병이 점점 심해져, 이걸 하면서. 근데 그걸 하는 당시에는 그걸 인지를 못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특징은 뭐예요?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오죠.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좀 다 조금씩 어딘가 엉망이죠. 그거를 그냥 타인에게 좀 보여주지 않고 좀 어른으로서 좀 약간 이렇게 정돈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넌 완벽해야 돼. 너는 아름다워야 하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죠. 네 삶은 완벽해야 돼. 너의 패션은 완벽해야 돼. 너 그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은 너의 이미지가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사용자들에게 계속 주죠.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트렌드를 내가 되게 빨리 캐치하게 되는데 그 트렌드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죠. 이렇게 평생 고립되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좀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죠. 내가 빨리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난 뒤처질 거야. 난 고립될 거야. 이런 약간 불안을 계속 만들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눈먼 욕망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죠.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나를 계속 갉아먹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틱톡은 어떤지 아세요? 틱톡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위 인스타스타라고 부르는 예쁘고 좀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모델들, 패셔니스타, 좀 멋쟁이, 그리고 막 쿨한 힙스터들 등등등 이러한 좀 그 외적인 요소들이 강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스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인기를 얻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틱톡으로 넘어와서 이제 인스타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스타일, 그런 유형의 컨텐츠들을 이제 제작을 해서 막 올려요. 그런데 이게 인스타그램만큼 반응이 오질 않아요. 틱톡에서는 그런 류의 컨텐츠가. 틱톡은 심지어 그 쇼폼 형식의 컨텐츠라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조회수가 만을 넘지를 못해요. 왜 이런 걸까? 틱톡에는 아주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의 뭐 웃긴 거나 춤추는 거나 뭐 요리하는 거, 운동하는 거, 손으로 만드는 크래프트나 아니면 뭐 3D 작업물처럼 진짜 약간 전문가 작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은 딱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컨텐츠 스타일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있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막 엄청난 막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러한 막 충격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앞에 앉아서 자기 기분이나 상태, 생각을 줄줄줄줄 말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영상은 어떤 여자가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만지면서 바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 손에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 나는 누가 나한테 좀 무례하거나 못되게 굴잖아.
그럼 나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 나는 그냥 그들을 떠나. 망설임 없이. 나는 그런 내가 너무 좋아. 그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허락하지 않는 내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영상이었어. 몇 초였지? 한 10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게 막 100만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영상이. 그리고 틱톡이라는 기업이 이 틱톡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취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흥미로워요. 틱톡은 틱톡 어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경로들을 통해서 이 틱톡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이 정책이 좀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 수익 구조가 열리는, 그 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뭐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고, 계속 그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사람들은 틱톡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약간 유튜브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사람들이 부수익 같은 거를 원하는 분들이 쇼츠 제작을 많이 시도하시죠. 틱톡도 뭐예요, 여러분? 틱톡 기업이에요, 기업. 틱톡이 원하는 것은 돈이다, 결국에는. 근데 틱톡은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허들 자체가 되게 낮아. 사람들이 틱톡에 대해 생각하는 인식이나 이미지가 되게 낮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죠. 친근하게. 근데 그런 이미지인데 심지어 나한테 돈까지 줘.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막 마치 야 우리 재밌는 거 만들면서 돈 벌자. 그러니까 이렇게 꼬시는 약간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사람들은 틱톡에서 이제 높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뭐 틱톡 인플루언서가 돼서 틱톡 마켓 링크 같은 것을 연결해서 추가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 직접 틱톡 마켓에 물건을 파는 등등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틱톡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지금 현재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뭐 그런 상점 오픈이나 이런 수익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틱톡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그 허들이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틱톡의 이러한 정책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제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또는 본인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텐츠화해서 홍보와 이익을 동시에 얻고 싶은 사람들이나 뭐 육아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원하는 주부들, 퇴직 후에 시간은 많은데 딱히 할 게 없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와 가능성의 장을 열어주면서 이제 미친 듯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욕망하는 태도는 어때요? 어때 보여요? 이게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욕망을 밖으로 꺼내는 것을 사람들은 좀 보통 기피하죠. 속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돈 자체를 욕망하는 모습은 숨기려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은 전시하고 싶어 하죠. 이것도 재미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틱톡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쿨한 거,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미지와 정반대의 성향을 띠죠. 틱톡에서 좀 성공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아예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크리에이터의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투명성과 진솔함,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틱톡 안 쓴다. 한국 사람들이 틱톡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인스타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나라들이 더 있어요. 바로 대만이랑 일본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잖아, 우리가? 제가 실제로 한국 내에서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를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2024년 초 기준으로 해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인스타그램 사용자랑 틱톡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이 3배 이상 더 많아요. 근데 일본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반대로 같은 아시아지만 동남아는 틱톡 광고 도달이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크대요. 틱톡이 3.5억 정도고 인스타그램은 1.5억이래. 2배가 넘는 거죠.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인스타 유저가 한 1억 7천만 명 이상이고 틱톡 유저도 약 1억 7천만 명으로 1대1 비율을 보인다고 나와요. 근데 미국 성인을 기준으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성인은 아직도 인스타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통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인스타가 우세하다는 평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인스타가 우세하고 또 이런 광고가 어디까지 도달되는지 그런 광고 효과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아직까지 좀 굉장히 좀 광고하기에 좀 효과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광고업계에서.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핸드폰으로 소셜을 눌러서 그 소셜을 이용을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실제 이용 시간. 그거는 인스타그램보다 틱톡이 더 길다고 나와요. 네, 이 신기하죠. 동아시아는 진짜 막 2배, 3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만 서구권은 뭐 아직까지 인스타가 우세하긴 하나 그러니까 두 배, 3배까지의 차이는 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 거의 1대1 정도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반중심리 때문에 한국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뭔가 이 동아시아 통계를 보니까 약간 진짜 반중심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제 삶에서 약간 목격하는 것들은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저한테 영상을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중에 막 테무깡, 쉬인깡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발 그런 저렴한 쇼핑 앱에서 다량으로 쇼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오픈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또 조회수가 낮지 않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중국 앱이라는 거를 모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과 그러한 컨텐츠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이 비슷한 거죠. 20, 30대 여성. 근데 인스타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딱 그 나이대 사람이고 성비는 거의 반반으로 나와요.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랑 그런 중국 저가 쇼핑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랑 주 사용자의 프로필을 작성을 해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연령대나 나이나 아니면은 뭐 그들이 뭐 소비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막 극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프로필이. 중국 쇼핑 앱을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는데 그 붐이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인들이 틱톡을 안 하는 것은 반중심이다라는 그 의견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그 반중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틱톡을 하지 않는 거면 그런 테무 어플이나 그런 쉬인 어플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똑같이 보이콧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은 이 뭔가 반중 심리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뭔가 이것만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직도 인스타그램 사용이 2배, 3배 이렇게 두드러지는 동아시아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단주의 문화가 매우 강하죠. 눈치를 보고 또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지켜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이 한국에서 틱톡이 흥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서양은 조금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뭐 그러려니 하든가 싸우든가.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은 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허용되는 분위기죠. 사회 분위기가. 근데 한국은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발화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국의 교육 과정이 좀 스스로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통찰을 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나 어른들이 정답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암기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에이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누군지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게 얼마나 완벽하고 예쁘고 멋진가. 그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무언가를 올릴 때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그 기준만 잘 지키면 여러분은 팔로우를 얻을 수 있어. 여러분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왜냐면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알맹이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거든, 인스타그램에서는. 근데 틱톡은 어때요? 틱톡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여러분만의 매력이 없으면 어떠한 알맹이가 없으면은 이 컨텐츠 자체가 흥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애초에. 왜냐면 사람들은 봤을 때 아 이거 가짜 같아. 이거 척인 것 같아. 이러면은 그것을 시청하지 않아. 넘겨버려. 저는 이 지점을 사람들이 틱톡을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우리는 알잖아,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좀 우리의 좀 일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완전히 자리 잡은 게 한 10년 정도 전쯤부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페이스북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막 이때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 이미지, 외부적인 모습, 그에 따른 평가, 비교에 익숙한 그 소셜 문화를 10년을 겪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학습해서 이 정보가 내 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동안 계속 이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 문화가 체화됐겠지, 나랑.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틱톡이 제가 봤을 땐 그 지점을 좀 해방시켜줬다고 생각을 해. 틱톡은 약간 너는 완벽해야 돼 라는 메시지보다는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라는 그 공감 부분을 건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My Private IG랑
vs 마이 퍼블릭 아이지 이 컨텐츠가 흥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한 모습만 요구를 받으면 사람들이 답답할 거 아니야. 근데 틱톡을 보면은 진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리고 막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금전 문제를 겪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막 추레하게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압박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뭐야?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뭐 주목받고 싶거나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틱톡에 오면은 내가 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막 비교하고 사람들이랑 이랬던 게 또 완화가 돼. 이런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틱톡에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영상이 인기를 얻고 팔로워를 얻고 그러면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도에다가 이렇게 이제 광고 회사 같은 데서 컨택해서 광고를 또 받을 수 있어. 진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SNS는 시대를 반영하죠. 페이스북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페이스북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알던 친구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약간 어떤 동창들이나 나의 예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매개로서 페이스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내 학교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기입을 하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너 이 사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랑 같은 학교 나왔는데 네 친구들이랑 몇 명 알고 있는데 이미 이거 너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거기를 통해서 진짜 내 오프라인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알고 이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동창을 페이스북에서 발견하면 어? 얘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러면서 눌러서 들어봐. 어? 얘 지금 태국에서 살고 있네?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러한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주목하는 이미지가 중시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외적으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쉬운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외부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어떤 인스타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의 장이 되었죠. 그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죠. 그것을 이제 그 소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보게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그런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의 생김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것을 조명하니까 그것이 주목받는 형태의 SNS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근데 여기에서 또 틱톡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은 인터넷과 함께 자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어떤 일화를 봤는데 그게 그런 거였거든요. 약간 그 젊은 세대들이 사회성이 없다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 이제 회사 내에서 이상한 꼰대 문화 같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직급이 높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불평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유교사상도 있고 뭐 이러니까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것을 암묵적으로 좀 참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이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회사 분위기가 파탄났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이러면서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지 않아서 그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뭐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러한 게 좀 보편적인 그 한국 문화의 기준에 맞게 좀 자라나질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성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신입의 그런 사회성 없지만 직설적이고 솔직한 그 발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되게 통쾌했다는 글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어린 친구들, 그런 젊은 20대 뭐 초중반의 친구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제 세대보다는 좀 더 할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좀 눈치를 좀 더 안 보고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이 틱톡의 이러한 성향, 좀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사랑받는 좀 이런 부분과 맞닿으면서 10대나 20대 초반의 이용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봤던 영상에서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뭐 그냥 단순히 유명하고 뭐 비싼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보다 그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지점도 보면 이 브랜드 로고, 이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냐, 이거 이미지잖아요, 이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의 이미지, 이 브랜드의 외부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명성이나 인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브랜드 안에 메시지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스타그램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틱톡이 이야기하는 진정성과 또 비슷하죠.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이제 틱톡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소셜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AI가 막 발달을 하면서 점점 더 막 초개인화가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것에 타겟팅해서 알고리즘이 노출을 시킬 거고, 너는 그거에 더 빠질 거고, 너는 그것을 더 추구하고 소비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프라를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초개인화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남기. 뭐 그런 주제로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새로운 주제의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